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서울시에는 이제 빗줄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부터 조금 비가 내릴 것 같은데요. 한낮에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좀 시원해지면 좋겠습니다. 안지연님, 네, 안녕하십니까. 바라밀님, 본방사수 좋습니다. 뿔란천사님, 근영님이다, 안녕. 네, 저도 안녕입니다. 스윙 모델님, 제가 아마 댓글창에서는 처음 제가 읽어드리는, 눈에 잘 안 들어왔던, 혹시 아니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데일리 힌트 기다렸습니다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바디에커 아놀드 홍님, 멋지네요.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혹시 PT 이렇게 트레이너 분이신지 모르겠네요. 예, 아이디만 봐서는 그런데 저도 예전에 PT 한 3, 4개월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PT를 한 3개월 정도 받았더니 대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싫어서 그 다음에 밥 먹기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한번 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싶었어요. 대회 나갈 정도의 몸을 만들었는데 한 번 더 그 몸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습니다. 바라빌님, 젠틀 부장님 등장. 오미아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이제 저희 방송은 이 녹화 방송 같은 라이브 방송, 그리고 재미없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는 그런 방송이라고 말씀들 해주시는데, 양말님, 오늘의 하이라이트 방송, 우리 형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미니 배짱님, 피부 빛나는 것 좀 보소. 최근에 제가 미용기기 관련된 제품 관련해서 시장 동향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써마지를 받았습니다. 써마지. 닥터스 피부과 성현철 원장님, 써마지 장인이시죠? 그분한테 직접 가서 제가 직접 받았고요. 600샷 시술을 한번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얼굴이 이게 확실히 효과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제 얼굴 보시고, 미용기기 섹터 투자를 하실 건지 마실 건지, 판단 지표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제 얼굴 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런 것들도 제가 늘 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관련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얼굴 잘 쳐다보세요. 잘 천천히 쳐다보세요.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네. 그런 것들 보시고 투자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최리 괴물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몸도 짱인가?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그래서 60kg 온도까지 한번 쫙 빼봤거든요. 빼봤는데, 근데 얼굴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써마지 600샷 맞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런닝맨 송지효 님도 받았다는데 동탄협객님. 송지효 님이 받으셨다는 게 써마진지 울세라인지 모릅니다. 울세라는 퉁퉁 붓거든요. 얼굴이 퉁퉁 붓는데 아마 어쩌면 송지효 님이 아마 방송 중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왔다면 아마 울세라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써마지는 퉁퉁 붓지는 않거든요. 퉁퉁 붓지는 않고 얼굴이 그냥 타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화상 입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 받으면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비올 미침 양말님. 어느 분들은 이렇게 비올 관련해서 비가 올 때는 비올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제가 있는데 누군지는 제가 오픈하기 좀 힘든데 좀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올을 미나 봐요. 본인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것들. 써마지는 몇 번 시술 받는 건가요? 한 6개월 정도 또는 길게는 1년 정도만에 한 번씩 받는 겁니다. 6개월 정도 맞으면 좀 적당하게 빨리 맞는 거고요. 조금 길게 맞으면 텀을 1년 정도 보는데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맞는 게 좋겠죠. 그렇게 받는 게 정석입니다. 네. 자, APR 홈케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긍정맘님. 이게 APR 좋죠. 수출 지표 좋은데, 과거에 우리가 LED 마스크 있죠? 기억나시죠? 그 시장을 보면 홈 디바이스 관련된 쪽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고 확인을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홈 디바이스 쪽 LED 마스크도 예전에 한참 그랬었다가 조금 사그라든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동탄협객님, 송지효 씨는 퉁퉁 부었습니다. 울세라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쿠쿠쿠님, 강남 언니 PPL인가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투자 지표입니다. 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제 방송이 재미없다 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사설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3포인트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2817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200 매수, 선물 매도 출발을 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금리 반락 속에 빅테크가 상승하면서 또다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16만 3천 건,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48.8 나오면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죠. 인플레 지표를 좀 낮추는 그런 지표로 나왔습니다. 비둘기 파적 FOMC 의사록도 영향을 미쳤는데 다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게 나온 거죠.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추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제지표 둔화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결국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해석이 됐죠. 페드와치 기준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67.3%로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3%대로 다시 진정을 좀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표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운데 보세요. ISM Non-Manufacturing PMI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마 서비스 지표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지표들이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컨센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 관련된 우려를 좀 완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3 콜 테스트 최종 통과 관련된 단독 보도가 나왔었죠. 그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도 강세 출발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갑자기 또 CXL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XL이나 HBM 관련주라든지 오늘은 MLCC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등이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2차전지 셀이라든지 비철금속, 정유, 유리기판, 자동차와 부품, 은행, 증권, 보험과 지주사, 그리고 자율주행과 신재생 에너지 등의 강세 출발이 나타났습니다. 자, 9시 30분을 지나면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정식 반박 기사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 상승폭이 좀 주춤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정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은 코스피가 52주 신고가 일단 경신을 했고요. 자,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난 대선 토론 이후에 금리 반등, 순매도 우위였던 외국인들이 금리가 반락이 되고 이와 함께 한국 주식시장에 기환을 했습니다. 오늘 현물도 사고 선물도 대규모 매수를 했죠. 오전 기준 외국인들이 현물은 2,200억 정도 순매수, 그리고 선물은 9,6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했고요. 매수 업종은 삼성전자 포함한 시총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HBM 퀄리파잉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뉴데일리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장초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SK하이닉스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닐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또 낙폭을 좀 확 줄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IR 쪽에 삼성전자 IR 쪽에 사실 묽은 입장 표명으로 상승폭을 삼성전자가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HBM 노이즈만 해결된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예고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 반납폭이 또 크지 않으면서 종가 무렵까지 삼성전자가 더 땡기는 모습을 보였고 하이닉스는 낙폭이 줄어들다가 막판에 조금 더 빠지는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한미 반도체도 같이 움직임이 하락 쪽으로 좀 더 내려갔죠.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따 드릴 거고요. 외인기관 동반 순매수 대규모가 들어왔고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는 다소 조금은 하락 쪽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역시 전날 정책 발표가 있었고요. 세제 혜택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 금융업종들의 신고가가 다소 나왔고 그리고 자동차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원해왔던 구체적인 세제 지원 혜택 내용이 나왔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됐고 하반기까지 추가적인 방안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은 역시 이제 전일 한화오션의 중동지역 수주 소식 등의 강세를 보였고 조선주의 어떤 상승 사이클 그리고 호실적 기대감이 조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별화됐는데 가치주 수급 쏠림에 코스피 대비 다소 좀 언더퍼폼을 했는데 기대감 지속 속에 제약바이오 강세 지속을 했고요. 역시 HLB가 FDA 재승인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임상 기대감의 강세였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HBM 관련 소부장들이 강세였고요. 네오셈,
관련된 CXL 등의 반도체 장비 시장의 성장 본격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대웅제약이 톡신 수술 증가로 인한 호실적 전망의 보톡스 관련주, 그리고 테슬라 2분기 인도량 호조 영향 속에 자율주행 관련주도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강세였고요. 철강 금속은 구리 가격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의 강세였고, 미래셋 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등의 금융주는 밸류업 기대감의 강세가 지속됐고, 전일 발표된 선진화 방안에서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세세 혜택 방안 이야기가 나왔죠. 반면 음식료품과 기계, 건설업품 약세였고요. 또한 반도체 업종은 오전에 나왔던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 때문에 여러 가지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회사 측은 사실 혹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는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비금속과 기계, 장비 등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워리 IPS 등의 반도체주,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전공정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소재주들도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지 건설 경기 부진지 속에 건설주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완전 신고가까지 정말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52주 신고가 코스피 기준 지표가 나왔고요. 역시 시장의 키는 삼성전자가 지고 있다는 모습을 역시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크로 지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지표 보이면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미국의 ISM 서비스업 PMI인데요. 대부분 하향 안정화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면 약간의 인플레 지표가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올라가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리해고 추이거든요. 정리해고 추이. 이게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정리해고 추이가 다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밀리셋 증권의 자료인데요. 매년 관련된 매년 6월달 보면서 정리해고 추이거든요. 도표를 좀 다음 도표 좀 보여주세요, 피디님. 보여주시면 정리해고 추이 이거 오른쪽 보시면 매년 6월 기준인데요. 이렇게 정리해고 추이가 나옵니다. 좀 해고가 조금 많아지는 게 뭐 어느 정도 너무 급격하게 경기가 부러지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 관련된 쪽으로 좀 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오늘 이제 7월 4일, 그러니까 미국은 휴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밤 주목해야 될 주요 이벤트가 영국 총선 2024입니다. 총선. 유럽 쪽에 프랑스 관련된 부분들도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는데, 영국의 총선입니다. 영국 총선 2024. 현재 지지율대로 가면은 영국도 14년 만에 큰 정치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 여당, 보수당이죠. 지지율이 21%, 그리고 야당이 노동당 지지율이 39%로 나타나서, 만약에 총선 결과가 현재 예상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보수당이 전체 650석 중에 과반 이상의 상당한 격차의 승리가 예상된다 보니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더불어서 유럽을 휩쓸고 있는 극우 관련된 바람이 영국도 힘으로 치고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리폼 UK가 17% 지지율로 현 여당인 보수당의 지지율을 또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유럽 시장의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결국은 또 시장에 악영향을 혹시 미칠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그 다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낸시 펠로시 아시죠? 낸시 펠로시 낸시 펠로시의 주식 거래 내역입니다. 이것까지 봐야 되나 싶은데요. 자, 낸시 펠로시는 최대 500만 달러 상당의 브로드컴 콜옵션을 매수했다고 해요. 그리고 만주에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를 만주나 샀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브로드컴 콜옵션 매수, 만주의 엔비디아 주식 매수 들어왔다고 하고요. 2,500주의 테슬라 주식과 2,000주의 비자 주식은 매도했다고 하거든요. 참고하십시오. 네. 낸시 펠로시가 글쎄요, 많은 금융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시장에 대한 정보를. 물론 100% 무조건 먹는다는 건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녀의 위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인플레이케이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현대차증권의 자료인데요. 자, 코스닥에서 관찰되는 쏠림 현상 이야기거든요.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특성상 코스닥 지수는 대외 변수에 많이 흔들리는데, 자, 코스닥 지수의 부진과 동시에 코스닥 내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디스플레이와 IT 하드웨어 업종 내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그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출 품목 관련해서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쪽은 연초 이후에 수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작년 동기간 대비 국내 수출 내에서 영향력이 더 확대되니까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쪽으로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IT 제품들의 교체 주기도 이제 도래가 되는데, 하반기에 예상되어 있는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갤럭시 언팩 행사 그리고 애플 AI 폰 출시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증권에서 이렇게 도표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님, 낸시 펠로시 반도체 롱 포지션인가? 크크.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 관련된 뭐랄까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느냐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참고만 해보십시오. 뭐 꼭 그게, 그렇죠. 예, 그분이 다 이게 수익을 낸다.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의미는 있습니다. 예, 저는 엔비디아를 만주나 샀다는 게 좀 부럽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오늘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네, 이 부분에 이슈가 있는 거죠.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단 1.92%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인비디아가 4.57, 다시 상승폭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TSMC도 3.86%,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19%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오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퀄 테스트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이제 기사를 단독 보도로 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독 보도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삼성전자가 약 1% 1% 정도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약 1%대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단독 보도에 대해서 이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돌면서 이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을 하고 있는데, 당장 이제 삼성전자가 해당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는 해명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HBM3 퀄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주요 대형 고객사 엔비디아죠 퀄 테스트 통과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상승폭이 다소 좀 주춤해지고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아래꼬리를 달고 약보합까지 땡겼죠.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치가 예상치가 6조 6,681억 원 정도였는데요. 최근 8조 2,055억 원으로 23%가량 증가했다고 보고, 일부에서는 8조 6천억까지 2분기 영업이익을 말하는 쪽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조 6,680억 정도 수준이 예상치 3개월 전에 그랬다는데 3개월 전 대비 약 2조 원 정도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지금 영업이익 단위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나와봐야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 원 이상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뭐 서프라이즈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분기 매출의 컨센서스도 같은 기간 71조 1969억 원에서 3개월 만에 73조 6,702억 원으로 3.4% 증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제 장전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를 후반에 더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모습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오늘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라갔지만 오늘 뭐 이오테크 역시 이제 HBM 관련된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빠지고요. 이오테크닉스가 급등했죠. 그리고 전공정 쪽에 원익 IPS, 유진테크 쪽 이런 것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두산테스나가 오늘 시설 투자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한솔케미칼, 이 중국 간의 소재단이죠. 그리고 DB하이텍, 위드텍, 기가레인, TFE, DI 등의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왜 단독 기사가 이렇게 좀 약간 오보처럼 나온 거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겁니다. 이 PRA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떨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A가 뭐냐? PRA는 Production Readiness Approval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부 기준을 충족한, 이 내부 기준은 삼성전자의 내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 양산을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난 거라는 겁니다. 공정, 성능, 수율 등 기준에서 삼성 내부의 기준에 대해서 제품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 이 PRA인데, 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니냐는 거죠, 이 기사는. 그래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고 고객사가 해라 말아라 결정해 주는 사안이 전혀 아닌 거죠. 고객사별로 가려서 또 PRA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고객사 대상 콜 절차는 지속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단 PRA는 내부적으로 득했으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콜을 득하면 뭐 여기에 대해서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콜 득하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만들기 시작하거나, 그 스펙트럼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이미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PLA와 별개로 고객사 콜은 아주 요원하다, 힘들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본다는 사람은. 그 두 번째, 삼성전자가 아마 성능 기준에도 안 맞는 제품을 내부적으로 아마 거짓말로 PLA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의 뷰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삼성은 HBM3 8단에 대한 PRA 이후에 최근에 12단에 대한 PRA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고객사 엔비디아의 콜은 이 스케줄에 맞게,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스케줄에 맞게 지금 콜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HBM3 12단의 기술이 가장 빠르다고 삼성증권에서는 최근에 이야기를 했죠. SK 하이닉스보다 빠르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좀 더 명확한 스케줄 공유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라도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특정 고객 콜에서 엔비디아 콜 관련해서 콜이 지연되고 있다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러면 주가가 급락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반영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정은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아마 제한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업사이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업사에 대한 크게 열려있는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잠정 실적은 내일 장 시작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반기 디램, 낸드 가격은 약 15에서 20% 정도 인상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다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병목을 풀어야 되는 시점에서 결국은 점차 좀 더 풀어나가는 모양새를 보는 것 같고, 삼성전자의 CTO가 엔비디아 관련된 콜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기대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오늘 또 나왔죠. 그러니까 약간 뭐 콜 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다가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이 장 끝나고 말미에 커멘트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양 HBM3 인증 완료 목표는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제품인 HBM3 관련된 양산은 SK 하이닉스가 2022년 10월에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23년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스케줄 격차는 11개월 정도가 됩니다. 삼성전자 HBM3는 스케줄 지연 때문에 엔비디아 인증은 삼성전자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3.15만 지금 인증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2가 HBM3.2가 계획대로 8월에 인증 완료가 될 경우에는 두 기업 양산 시점의 차이는 5개월로 확 줄어든다는 거죠. HBM3의 12개월 어떤 양산의 어떤 그런 갭보다 엄청나게 줄어든다. 절반 정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HBM의 디램 내 매출 비중은 SK 하이닉스가 27%, 삼성전자가 15% 정도 예상이 되니까 HBM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HBM이 어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HBM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지금은 아무래도 이익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메모리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높고 삼성전자 좀 부진할 거로,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부 리포트를 보면 지금 일반 범용 제품도 낸드 디램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HBM 비중이 높은 현재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하지만, 범용 제품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결국은 이 HBM 말고 다른 일반 커머디티 제품도 HBM에 준하는 영업이익률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HBM 비중이 낮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 단에서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모두 실적은 우상향으로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메모리 업사이클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양쪽 다 양사가 다 좋다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역시 HBM 수요 충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인증을 완료해야만 그렇게 돼야만 하는 그런 엔비디아 쪽에 강력한 유인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메모리 가격은 가격 상승이 실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역시 메모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주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D램 랜드 모두 가동률은 올해 말 기준으로도 감산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 제한을 지속해야 피해 상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물량과 그리고 가격이 두 개 다 늘어난다면 더 큰 캐파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되고 그러나 가격만 상승하는 구간이라면 지금은 역시 두 기업 중에 유불리를 따진 것은 좀 무의미하다. 그런 거죠. 양쪽 다 비슷하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업사이클 쪽에서는 캐펙스 증가를 통한 캐파 확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일부분에 뿐만 아니라 전공정 밸류체인까지 수혜를 받는다. 근데 오늘 관련해서는 전공정 장비, 뭐 원익 IPS나 그다음 유진테크나 그다음 전공정 관련 소재, 동진 세미캠이나 뭐 한솔 케미칼, 뭐 솔브레드 이런 것들 다 올랐거든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 쪽의 캐파 때문에 지금 커머디티 캐파 잠식을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전공정 관련된 투자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내년 정도보다는 이 전공정 장비는 아마 실질적인 장비 투자나 실적이 나오는 시점 대비 6에서 8개월 선행해서 주가 바닥하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공정 관련된 주들이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원익 IPS, 유진테크, 뭐 주성엔지니어 이런 거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요. 1.3배 PBR입니다. SK 하이닉스는 PBR이 2배 정도 와 있죠. 그러니까 올라간 게 삼성전자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엔비디아랑 HBM 인증이 완료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은 삼성전자 사야 될 타이밍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주가는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에서 결국은 좀 빠질 수는 있다. 근데 결국은 삼성전자 인증 완료가 SK 하이닉스의 HBM 실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메모리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를 앞설 수도 있다고 SK 하이닉스가 좋게 보기 때문에 둘 다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롱, SK 하이닉스 숏 이렇게 잡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결국은 양쪽 다 좋은데 근데 지금부터 올라가는 걸 본다면 상승률은 삼성전자가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미래에셋, 삼성증권 이런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결국 양쪽 다 좋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이후부터는 좋을 수도 있겠죠. 1.3배니까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면 코스피가 오늘처럼 역시 반등을 주면서 글쎄요, 3,000포인트 뭐 모르겠습니다. 예. 좀 더 끌고 가는 장이 될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로 집중되고 나면 여타 섹터들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죠. 특히 중소형주를 팔고 삼성전자 사기 때문에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것들은 쏙 좋지 않은 장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만 올라가고 종목장은 잘 안 되는 뭐 그런 장도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상상인 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HBM 수출입 데이터 체크 포인트라 해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MCP 수출 증가세 유지 속에 대만 수출 급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MCP는 고용량 메모리나 HBM을 포괄하는 수출입 분류명으로 보이는데 대만, 홍콩, 중국, 베트남 수출 비중이 90% 이상이고요. 역시 2분기 대만 수출액 그리고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급등했다는 거예요. 대만 쪽에 간다는 건 뭡니까? TSMC 이야기가 되겠죠. 대만 이동 HBM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그래서 코어수를 위해서 TSMC로 이동하는 것도 수출이라고 보는 거고 물리적인 물품의 이동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 물량 증가도 출하량 증가도 가팔라짐을 의미한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00시에 에폭시 수지 수입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제조용 에폭시 수지 수입액이 증가한다는 건데 2000에 뭐가 있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특히 2000시의 수입액과 평균 판매 단가가 급증하고 있어서 2000 외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비축, 수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HBM과 연관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상상인 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역시 상당히 좋은 구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3분기 CXL 2.0 양산용 테스터 검사 장비 도입 예정 소식에 CXL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자, 표를 보여주세요. CXL 구동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문별 시장 규모와 비중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도권 하기 위해서 약간 HBM에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CXL 쪽은 상당히 방점을 둘 수밖에 없겠죠. 살짝 좀 HBM 쪽에서는 약간 좀 마음 상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CXL 쪽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좀 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4분기 중에 CXL 메모리를 양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셈, 그 다음에 엑시콘, 코리아 서킷,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등에 관련된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구체화 모멘텀 속에 역시 저 PBR 관련주가 올랐고요. 어제도 최근에 은행주들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KB증권에서는 역시 밸류업 프로그램 가운데 은행주에 주목하자는 리포트가 오늘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주주배당소득 관련된 조율 분리과세 방안 추진, 이것은 제가 어제 자세하게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증권업종이라든지 지주사,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도 주가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KB증권에서 나오는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된 표가 있습니다. 도식 표를 좀 올려주십시오. KB증권 표를 좀 올려주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눈에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표를 가지고 세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 그리고 11월, 12월까지 입법부 주목을 한다라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하순 이후에 9월 달에 세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그리고 9월 달 밸류업 지수 출시가 되고, 11월 초에 세법 개정안 토론 개최되고, 12월에 밸류업 ETF까지 출시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쭉쭉쭉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올 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보험증권 관련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발표와 투자 전략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서 공개된 세제 혜택은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내용 변경이 일부 될 수는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이번 세제 혜택은 주주하는 증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주주환원이 높았던 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논의될 입법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투자 판단은 하나증권에서는 밸류업 관심도 증가로 업종 수혜가 예상되면서 탑픽으로서는 지금 삼성생명과 키움증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보험증권 업종의 전반적인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KB증권은 특히 은행업을 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조금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 영향의 비철금속 상승세인데요. 최근에 고점을 형성했던 구리 가격이 다소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구리 9월물 가격이 약 2.59% 상승하면서 파운드당 4.53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LME에서 현지 시간 3일 구리 현물 가격은 톤당 9,720.19달러 기록하면서 2% 이상 또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삼성선물에서는 이 비철금속 가격이 미국 서비스업과 고용지표 둔화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로 상승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중국의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8개월 만에 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좀 우려가 있었지만, 미국의 서비스업과 고용 냉각 신호가 이를 상쇄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서 구리가 다소 좀 반등을 줬는데요. 비철금속은 풍산이나 고려아연 이런 것들도 좋았다, 아직 괜찮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구산업이나 사마알루미늄 이런 국일신동, 대창 이런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또 중소형주들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반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일부 2차 전지 관련된 주가가 올라왔다고 보이는데요. 지난밤 테슬라가 역시 이제 6.54% 급등하면서 2분기 차량 인도량 개선 모멘텀, 이거는 이제 어제 제가 방송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웨드부시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웨드부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이야기 나오면서 이 웨드부시 분석가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 후 이후에 12개월 목표 주가를 종전에
5달러보다 높여진 3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 주식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모건 스탠리는 310달러까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일부 관련된 2차전지, 어제는 2차전지 구조가 뭐 LNF 굉장히 주도했고요. 에코프로도 이제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뭐 첨보, 신성 ST, 뭐 PI 첨단 소재, 엔캠, 뭐 사막 콘덴서 이런 종목들도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가 3분기에 26만 대 정도를 생산 일정을 계획한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1분기 생산이 22만 3,648대였고요. 2분기 생산이 약 20만 대에서 21만 대로 추정하기 때문에 3분기 테슬라 기가 상하이가 3분기에 26만 대 생산 일정을 계획했다고 한다면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인도량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 넘어오면서 지금 중국 기가 상하이 테슬라 쪽에 생산 일정이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증권에서는 6월에 미국 전기차 판매가 배터리 섹터에 주는 함이라는 리포트를 오늘 내기도 했는데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셀 메이커별 고객사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쉽다. 6월 달에 전기차 관련된 판매량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 모델 Y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55% 정도 감소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테슬라 관련된 실적에서 물론 이제 판매량 자체가 좀 좋아진 것은 긍정적이긴 한데 사실 ESS 설치랑 서프라이즈가 향후 테슬라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ESS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정치 대비 2배 정도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3년 기준 ESS가 테슬라 쪽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 23년도 나왔는데 이게 25년도 넘어가면 ESS가 테슬라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테슬라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ESS 설치량 서프라이즈가 아마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ESS는 중국의 LFP 배터리를 사용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합하면 GM의 월 판매 데이터의 기대치 하회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상승 원인이 ESS 쪽에도 있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한국 배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조금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2차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결국은 조금은 섹터 주가, 2차전지 섹터 주가의 추세적인 상승 동력으로서는 아직은 좀 미약하다. 이렇게 하나증권에서는 역시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유진증권이나 뭐 하나증권 이쪽은 조금 아직은 보수적으로 역시 보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뭐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 그 다음에 한화투자증권 뭐 이런 쪽은 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뷰가 다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뷰는 다 좀 서로 나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모멘텀 한번 찾아보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자, 그 다음 표. 이게 한자가 확 나옵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고. 영어 같으면 그냥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 그죠? 한자는 저도 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몰라서 이건 가져와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자, 아래쪽에 회색으로 음영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의 지방정부 차량 구매 목록에 추가됐다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의 강소성이죠. 중국 정부 차량 구매 목록에 편입됐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이 과거에는 중부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의 주차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이야기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장수성의 행보는 정말 서프라이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지방정부 차량 구매 목록에 테슬라 모델 Y가 이야기되면서 중국 내에 첫 사례로 보고됐다. 이것도 일단 테슬라 쪽, 2차전지 쪽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그 다음 표, 이게 뭡니까?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입니다. 탄산리튬 가격. 4일 기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4일 기준 톤당 9만 위안으로 전일 대비 톤당 500위안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9만 위안이 일단 회복을 했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9만 위안이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계속 빠지는 추세였는데 일단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9만 위안을 일단 소폭 회복했습니다.
이것들도 바닥 논의될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우주항공 관련인데요. 누리호 4차 발사 준비가 순항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항공주가 올라왔는데요. 내년 하반기 4차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첫 엔진 조립을 마치고 첫 연소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4차 발사를 위한 1단용 75톤급 엔진 조립이 완료되고 전남 고흥 관련된 나로 우주센터에서 엔진 성능 검증 수락 연소 시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수락 연소 시험은 발사체 장착 전에 최종 성능을 검증하는 연소 시험이기 때문에 엔진이 시스템까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우주청은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엔진을 처음으로 검증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속도감 있게 우주 발사체 관련된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순항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파이버 프로 등의 우주 항공 관련된 일부 관련주들이 좋았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이슈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삼성전자 차세대 폴드폰, 스마트폰 공개 기대감이 폴더블 관련주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자, 갤럭시 Z 폴드 6나 플립 6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겠죠.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7월 19일 정도에 아마 사전 예약이 시작될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출고가가 전작 대비 10만원 인상으로 10만원 정도 이렇게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갤럭시 Z 플립 6 256GB 모델은 148만 5천원,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6 256GB 모델은 221만 9,700원에 판매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작에서 부족하다 여겨졌던 카메라나 무게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PI 첨단 소재, 파이넴텍,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대덕전자, 파인텍 등의 폴더폰, 그럼 갤럭시 부품주 관련된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으시면서 공부가 되고 또 복귀가 되면서 저희 방송만 들으시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웃으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